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온 건가?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이 노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노래는 1994년에 발매돼 30년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무려 7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 수입으로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 가수, 바로 머라이어 캐리인데요. 캐롤 하나로 스타덤에 오른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순탄치 않았던 그녀의 유년 시절부터 팝의 아이콘으로서의 전성기, 그리고 암흑기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머라이어 캐리와 제대로 눈 맞아 볼까요? 머라이어 캐리의 유년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69년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녀는 오페라 가수이자 보컬 코치였던 어머니와 베네수엘라 출신 아프리카계 흑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던 미국 사회의 분위기 때문일까요? 이들은 반려견에게 독을 먹이거나 집 창문에 총을 쏘는 등 심한 인종차별을 겪었죠.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게 되고 당시 3살이었던 머라이어 캐리는 오빠를 따라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뛰어난 두각을 보인 그녀는 어머니의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며 5옥타브를 넘나드는 실력을 갖췄는데요. 10대 시절을 거치며 데모 가수로 활동했죠. 이후 브렌다 케이스타의 보조 가수로 지내던 중 머라이어 캐리의 재능을 알아본 브렌다 케이스타는 CBS 레코드가 주최한 연말 파티에 머라이어를 초청하면서 당부하죠. 파티에 데모 테이프를 꼭 가지고 와. 그리고 브렌다 케이스타를 따라 참석한 파티에서 콜럼비아 레코드사의 대표인 토미 모톨라에게 자신의 데모 테이프를 건네주었고, 머라이어 캐리의 뛰어난 가창력과 음색에 감동한 모톨라는 곧바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를 휘트니 휴스턴의 대항마로 낙점하고 최고의 프로듀서들과 함께 거액을 들여 머라이어 캐리의 첫 번째 앨범 머라이어 캐리를 발매했죠. 머라이어 캐리는 1990년 6월 5일 NBA 파이널 축하 무대에서 첫 데뷔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공연 이후 그녀 앨범이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데뷔 앨범 싱글곡 4개가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데뷔 앨범은 1991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 되면서 머라이어 캐리는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등극했죠. 그리고 1994년 10월 레전드 캐롤곡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연말 분위기가 시작되었다는 신호 아닐까요? 머라이어 캐리는 이 단 한 곡으로도 전 세계인의 크리스마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라이어는 단지 크리스마스의 여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대를 관통하는 팝의 아이콘이자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뮤지션이기도 하죠. 머라이어 캐리는 특유의 5옥타브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역과 뛰어난 작곡 능력으로 대중음악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모션스, 머라이어의 5옥타브를 넘나드는 폭발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녀의 보컬 능력을 세계에 알리며 머라이어를 진정한 디바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했죠. 특히 휘슬 레지스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해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히어로, 머라이어의 상징적인 발라드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곡이에요. 원래 다른 가수에게 줄 곡이었으나 그녀가 직접 부르기로 결정하며 대표곡이 되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명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We Belong Together, 이별의 아픔을 애절하게 그린 이 곡은 14주 연속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머라이어의 커리어를 재도약시켰습니다. 깊이 있는 가사와 감성적인 보컬은 수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1994년에 발표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는 단순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넘어 지금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빌보드 차트에 다시 등장해 역주행하며 지금까지 100억 스트리밍을 기록하기도 했죠. 머라이어는 작곡가이자 당시 남편이었던 월터 아파나시에프와 함께 이 곡을 단 15분 만에 완성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앨범에 넣기 위해 비교적 가볍게 시작한 곡이지만 복고풍 멜로디와 경쾌한 비트는 완성되자마자 많은 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무드를 선사했죠. 머라이어는 이 곡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전혀 몰랐다고 고백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단순한 곡이라 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실제 머라이어의 개인 휴가 사진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가족적인 분위기를 강조한 덕분에 팬들에게 더 큰 친근감을 주었죠. 매년 12월만 되면 머라이어는 이 곡으로 약 300만 달러, 한화로 약 4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2019년에는 발매 25주년을 기념해 분해나는 새 뮤비를 공개하기도 했죠.
머라이어는 이 곡을 단순히 연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곡으로 썼지만 팬들은 이 곡에서 사랑과 따뜻함이라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 오랜 시간 인기를 얻은 그녀에게도 어쩔 수 없는 암흑기가 찾아왔는데요. 머라이어 캐리가 보낸 암흑기의 시작엔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준 그리고 무려 20살 연상이었던 전 남편 토미 모톨라가 있었습니다. 토미 모톨라는 함께 사는 대저택에 다수의 경비원과 CCTV를 설치해 광적으로 집착했다고 하죠. 자유를 찾기 위해 머라이어 캐리는 남편과 별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별거 후 선보인 버터플라이나 레인보우 앨범 활동에서 머라이어 캐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더해 노출을 감행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언론은 날선 비난을 퍼붓기 일쑤였죠. 또 다른 절망의 기로엔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도 있었습니다. 2000년 데뷔 이후 10여 년간 둥지를 틀었던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콜롬비아 레코드와 결별하고 버진 레코드와 8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게 됐는데요. 소속사를 옮긴 후 그녀의 자전적 스토리를 다룬 영화 글리터가 개봉했지만 스토리가 허술하고 배우들의 연기가 어색할 뿐만 아니라 개봉 이래 9.11 테러까지 겹치면서 영화는 사상 최악의 참패를 맛봤죠. 게다가 함께 발매된 앨범 글리터 역시 당시 네로라 하는 뮤지션들이 함께 작업했음에도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여기엔 전 남편 토미 모톨라의 방해도 한몫해 빌보드 차트에서도 데스티니 차일드와 제니퍼 로페즈에 밀려 데뷔 이후 매년 1위 곡을 내던 머라이어의 기록이 순식간에 무너졌는데요. 이처럼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은 머라이어 캐리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때 언론은 그녀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루머를 보도하고 버진 레코드는 위약금을 주고 계약 해지하는 등 악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하지만 머라이어 캐리는 발버둥치며 재기하기 위해 애쓰기보단 휴식기를 갖고 천천히 돌아올 준비를 하죠. 그러나 인생은 쉽지 않듯 다시 돌아와 발매한 참 브레이슬릿의 리드 싱글 스루 더 레인이 81위 기록에 그치면서 대중들은 한물간 가수라는 타이틀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잇따른 상업적 실패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두 앨범이 계속해 참패를 겪고 난 3년 뒤 2005년 앨범 The Emancipation of Mimi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 앨범은 머라이어 캐리의 모든 앨범 중 가장 높은 첫 주 판매량을 기록했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머라이어 캐리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돌아왔음을 입증하며 점차 다시 커리어의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The Emancipation of Mimi로 그녀는 바이브 어워드 4개 부문, 빌보드 뮤직 어워드 5개 부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1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제48회 그래미 어워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머라이어 캐리의 건재함을 다시금 과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싱글 Shake It Off는 We Belong Together와 함께 싱글 차트 1위와 2위를 동시에 점령하는 진풍경을 낳는 등 레전드 솔로 가수의 면모를 보여줬죠. 다사다난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한 후 암흑기를 맞이했던 그녀. 하지만 암흑기도 그녀의 캐롤을 멈추지는 못했죠. 올해 크리스마스도 머라이어 캐리의 로맨틱한 목소리와 함께 더욱 설레는 연말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